안녕하십니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입니다. 아시아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저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과 식품산업 발전, 그리고 농산물 유통 개선과 수급 안정을 주로 하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조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유통, 소비, 수출, 수입 이런 분야에서 종래의 어떤 관행이나 인식을 좀 개선해서 다양한 창조력과 상상력, 아이디어를 융복합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분야는 일반적으로 창조경제와 좀 관계없는 분야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겁니다. 농업 분야야말로 가장 상상력이 가미돼야 되고, 현재도 IT와 BT나 NT나 각종 최첨단 과학과 기술 정보가 많이 들어와서 고부가가치 산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저장과 가공, 수출, 식품 안전 등 전방위로 농업의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또 선진국 지도자들도 농업이 미래의 여는 열쇠다, 또는 향후의 경제의 성공 여부는 농업 발전 정도에 달려있다 등 많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의 어떤 시스템이 이 농업 분야에서 정착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발전을 해야 창조경제 자체가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농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정부가 바라고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과 토론회도 하고, 아이디어 모집 경연대회도 하고, 발표대회도 하고 해서 많은 성과를 우리는 나름대로 내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활동들이 이 정부 내 여러 가지 평가에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업무들이 국무총리상이라든지 장관상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여기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창조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이 공사의 업무가 국민들의 실생활과 많이 밀접해서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창조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해서 그 당시에 52억의 거래 실적을 냈는데 3년 만에 지난해 1조 6천억 원의 거래 실적을 냈습니다. 300배가 넘는 그런 성과를 냈는데, 사이버 거래는 기존의 오프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실물 거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 거래를 통해서 유통 낭비나 비효율을 많이 고쳐 나가게 돼서 이쪽으로 선호가 매우 큽니다. 특히 우리 B2B 거래 가운데서 학교 급식의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AT의 이 학교 급식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해결됐고, 또 학교 당국은 적정한 가격에 또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이제는 좀 더 내실화를 기하고 남아있는 많은 학교들이 더 참여하도록 해서 이 사이버 거래가 학교 급식의 아주 주류의 어떤 공급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유통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제도를 바꾼다든지, 또는 이렇게 직거래, 구름이 사배라든지 직매장이라든지 직판장 등 직거래 체제를 갖춘다든지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채널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취급할 물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거래는 정말 알다시피 1조 6천억을 3년 만에 달성하는 획기적인 폭발적인 그런 이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것은 또 미래에 우리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의 이 건강이라든지 영양에 관계되는 중요한 과제를 다루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 특히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중소식품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중소식품기업은 마케팅이나 홍보에서도 좀 불리하고 해외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나 자료도 좀 위협하고, 그 다음에 자금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또는 그 해외 박람회나 전시회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기업지원센터의 전문 요원이 상담을 해주고, 또 자금 지원은 이렇게 한다는 또 서류를 어떻게 작성한다, 또 해외의 박람회 참여는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개인이나 사람도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사실은 입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정보도 좀 알려주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중소식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해결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스톱 애로 해결 센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취약한 분야가 농업과 어업 분야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재정 지원도 하고 세제상의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나름대로 보완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현장에서 잘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행을 하고 또 자금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그런 기능을 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FTA에 대해서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식품도 해외에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수출 대책을 역점적으로 펴니다. 해외 박람회도 참여를 시키고 전시회도 참여시키고 또 마케팅이나 홍보, 판촉도 많이 하고 포장이나 디자인 개선해주고 여러 가지 이 저리 자금을 또 지원하고 해서 식품 산업이 좀 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집행을 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시키는 것이 농업인들이나 국민들한테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고추, 마늘, 양파, 무, 배추 등 우리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 생산 동향, 가격 동향,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분석하고 또 예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지난해 5월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확한 가격 전망을 또 하고, 또 필요한 가격의 전망에 알맞는 필요한 대책을 또 여기서 수립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 이 수급 종합 상황실입니다. 작년에는 미리 이렇게 예측도 해주고 또 가격 전망을 발표도 하고 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우리가 대처를 했습니다. 즉, 12번을 이렇게 관측을 했는데 11번에 그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나 소비자나 중간 유통업자들의 큰 혼란이라든지 이 가격의 지나친 폭등 폭락으로 인한 비효율과 낭비는 막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농업 관련 기관들이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제 세종시로 이전을 했고, 저희 AT는 이제 8월 이후에 나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 이전에 대비해서 서울에서는 원스톱으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창조마당입니다. 각종 민원을 여기서 원스톱으로 제기를 하면 처리는 해당 기관에서 나주에 가 있는 기관이나 전주에 가 있는 기관이나 이런 기관이 하더라도 민원 제기는 원스톱에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농업 관련 12개 기관들의 민원실과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직통전화를 개설해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를 하고, 그래서 농산업 분야의 여러 가지 현장의 각종 건의나 민원을 여기서 해결하고 원스톱으로 건의할 수 있다. 그런 창구를 저희들이 창조마당이라고 이름 지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목표로 저희들도 지방을 가게 되고, 장기적으로 좀 국가의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이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좀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방에 가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서울에도 상당 부분에 조직과 인력이 남아 있으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개선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성과를 나타내기는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분야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기반을 구축하는 분야도 있는데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어떤 1, 2년 안에 획기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업 계획과 물량을 사전에 정부가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획기적인 변화라든지 혁신, 신축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거고 공기업의 자율성 내지 신축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또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점입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이슬람권이라든지 유럽권에도 좀 진출도 하고 지사도 좀 이렇게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펴는 것이 좀 기억에 남기는 남는데요. 그것보다는 작년에 이제 유통 구조 개선 대책을 5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것의 후속 조치라든지 실질적인 집행 계획을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은 나름대로 좀 보람이 있다고 생각되고 거시적이고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농식품 정책이나 우리 유통공사 업무도 많이 이렇게 쇄신이 됐고 도약이 됐다. 유통 개선 그리고 수출 촉진, 식품 산업 육성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영을 많이 개선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이것은 농업의 과제와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창조 경제의 구체적인 실천 효과도 내야 되고 또 정부 3.0이라 해서 각종 정보나 자료의 공개라든지 비효율과 낭비를 또 줄여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우리 FTA 등 전방위적인 개방에 대비해서 우리 나름대로 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실적도 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올해 많이 있습니다. 그 수출 실적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해 79억 불 수출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한 예측하기로는 이런 추세로만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한 3년 안에 100억 불 고지를 넘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100억 불 고지를 넘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증가 속도라든지 증가하는 이렇게 추세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농업 분야도 이제는 그야말로 1차 산업이라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수출 산업으로 2, 3차 산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하고 그것이 이제 부가가치도 되고 우리 농업인나 농민들한테 자신감도 많이 불어줄 겁니다. 우리가 외국 거 못 들어오게만 하는데 막는 게 아니라 우리도 수출도 많이 한다. 실적도 이렇게 높아가고 있다. 100억 불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되는 거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AT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가 그동안에는 수매에서 비축하고 방출하는 그런 기능에 치중했습니다만 이제는 그야말로 수출도 하고 식품 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도 하고 또 유통 개선도 하고 수급 안정도 하고 그야말로 국민의 생활에 기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원을 또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단기간에는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실적을 쌓고 있기 때문에 AT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